제가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 산업을 한 20년 봐왔는데요. 이게 이제 업사이클이 있고 다운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처럼 그 범용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했는데 뭐 한 분기, 두 분기만 오르고 끝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지난 역사적으로 보면 적어도 한 1년은 지속되더라는 거죠. 상승 사이클이 온다고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뭐 이번에 업턴에 들어갔으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3분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때까지는 좀 더 충분히 업사이클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또 그에 맞춰가지고 또 주식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IT의 신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최근 IT와 반도체 관련해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또 모신 날 또 갑자기 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해가지고 갑자기 쭉 올라가면서 막 8만 전자도 다시 또 막 돌파하고 전반적으로 IT 반도체 관련해서 뭐 또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느낌도 나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들이 제일 높으셔가지고 그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확 좀 좋게 네. 평가가 좀 바뀐 이유, 뭐 그 중에 뭐 테슬라랑 계약한 것도 있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사실 삼성전자는 종합 전자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 사업도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요. 그리고 비메모리라고 하는 이제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전도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연결로 잡힙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 쪽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다단한데 사실 주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로 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비메모리, 요즘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일단 그 하반기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분기당 2조 5천억씩 적자를 내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테슬라라는 큰 고객을 잡았죠. 그래서 22조 8천억짜리 이제 큰 딜을 잡았고 이후로 애플의 시모스 이미지 센서 이제 거기도 이제 추가로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쪽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네. 했는데 메모리가 원래 절대 1등이었어요 삼성이. 근데 AI 혁명 들어서 그 HBM이라고 하는 중요한 아이템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네. 실기를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내구 소비재 쪽이 중요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서버 쪽으로는 노출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거든요. 네.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근데 최근에 범용 메모리, 특히나 이제 일반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면 내년 이익에 대한 추정치들이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겠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양끌이, 쌍끌이로 이제 지금 모멘텀이 되면서 이제 8만 전자를 뚫어버린 거죠. 그러면 HBM 관련된 실적 상승 기대감은 아니고 나머지들 기대감은 있습니다. 아하, 기대감은 있지만. 네, 있는데 HBM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뉴스 플로우는 HBM4에 대한 네. 기대감인데 요거는 아마 연내에는 뭔가 그 가시화적이진 않다라고 하는데 네. 내년에는 충분히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니까 네네. 뭐 나머지에서 실적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회사 평가가 좋아지는 건 뭐 당연한 걸 텐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쪽 관련해서 막 단가가 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혹시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일단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요, 이제 수요처가 크게 세 가지를 크게 네. 봐야 돼요. 일단 서버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은 보통 기업들이 사는 거죠. 이제 네. B2B 쪽이죠. 그래서 서버 쪽이 그 D램 기준으로 보면 한 40% 정도 돼요. 전체 네. 수요에서.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한 30% 초반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PC가 한 15% 정도 내외.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가전, 자동차, 뭐 잡다한 것들이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인데 B2B는 서버, B2C는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 PC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B2C가 메인인 회사고요. B2B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빅테크 쪽으로 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가 그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반등한 거는요. 스마트폰이나 PC 쪽에서 수요가 좋아져서 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네. 서버 쪽입니다. 네. 그럼 서버 쪽에 삼성은 뭐 별로 노출도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서버 쪽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서버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버는 AI 전용 서버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GPU 갖다 놓고 HBM 넣고 그 서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한 2017년, 18년 슈퍼 사이클
클라우드 네. 슈퍼 사이클 때 서버라고 하는 거는 인텔 CPU 2개, AMD CPU 2개 갖다 놓고 디램 잔뜩 넣고 데이터 스토리지 넣고 그게 이제 서버였거든요. 그게 보통 2017년, 18년에 투자를 하고 보통 그 일반 서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데서 네. 이제 일반 서버를 제일 많이 쓰는데 보통 사용 연한이 3년이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뭐 그러면 2020년, 21년 되면 교체 수요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봤더니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이걸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기술을 계속 개량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더 오래 쓰게 됐대. 그래서 이제는 5년이 되면 바꿔야 된대라고 했는데 5년이 됐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네. 아, 이제 부품만 갈아 껴서 더 쓸 수 있게 됐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서버 쪽은 사실 관심에서 다 이제 별로 없어졌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7년 됐잖아요. 이제는 못 버티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아마존이 네. 대량으로 발주를 낸 거예요. 일반 서버 쪽으로. 그러니까 일반 서버 쪽으로 대량 발주를 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낸드 플래시예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디램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어떤 AI 서버에서도 HBM이라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많이 수혜를 받는데 네. 낸드 플래시는 사실 AI가 되고 나서 수혜를 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서버의 전체 그 머티리얼 코스트 비중으로 보면 원래 일반 서버에서는 우리가 SSD라고 하는 네. 데이터 스토리지 비중이 13% 정도였어요. 네. 13%면 높잖아요. AI 데이터 센터에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단가가 높아져 봐야 낸드 플래시 수요에서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을 못 줬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주문이 나오는 거는 일반 서버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샌디스크 뭐 이런 저기 키옥시아 같은 회사들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일단 가격을 먼저 인상을 했어요. 네. 10%씩 올려줘. 라고 하니까 원래는 SSD랑 HDD 가격이 보통 한 10배 차이 났거든요. 네, 네. 근데 계속 가격 HDD 쪽은 어차피 나중에 없어질 거니까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면 계속 가격을 올렸어요. 그걸 봤더니 이제는 HDD랑 SSD 가격 차가 한 3, 4배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HDD 쓸 바에서 그냥 SSD 쓰겠다. 쓰죠. 이제 전환율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낸드가 원래는 천수답이었어요. 막 수요가 안 나오니까 공급을 막 줄여가지고 그동안 가격을 막 디펜스 해왔는데 갑자기 낸드 수요가 좋아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마이크론이 요 기회를 딱 틈타서 20-30% 가격을 올리겠어 라고 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낸드 플래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낸드 플래시에서 세계 1등은 삼성전자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갑자기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범용 디램, 그러니까 일반 서버는 그냥 범용 DDR5 같은 디램들이 들어가니까 네. 그쪽도 좋아지게 되니까 삼성전자 원래 생각지 않았던 그 어떤 수요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 막 많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네네. 다시 한번 이제 그 순환해가지고 새로 이제 발주 나오는 것들 때문에 한번 또 사이클 간다고 했는데 그게 네. 이제 뒤로 밀려서 이제는 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HBM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네, 여기도 시장이 꽤 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교체 수요가.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번 나오고 말 거냐? 네.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7년 썼으면 계속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바꿔야죠, 이제. 예, 왜냐하면 기존에 그 노후화된 그 서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버에 쓰이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데이터 센터는 절대 불을 끄면 안 돼요. 네. 얘는 데이터 센터를 끄면 다시 재부팅을 하면 절대 안 돌아가요. 그 전처럼. 그래서 절대 전기를 안 끄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한번 꽂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교체 해야죠.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 말했던 그 사이클로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한 1, 2년 뭐 2, 3년 이상 갈 만한 어떤 그런 호재라고도 봐야 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2, 3년을 보기가 되게 너무 길어요. 너무 1년? 네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이 사이클이 업사이클이 한 1년 정도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의 매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가요? 뭐 매출 비중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사업에서 범용 메모리 쪽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쨌든 생각지 않았던 돌발 수요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삼성전자고, 그리고 SK하이닉스만 봐도 일단 지금 D램 사업에서 매출 비중으로 HBM 비중이 거의 이제 4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동안 AI 때문에 계속 좋았지만 이제 나머지 60%의 또 범용 메모리에서 또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SSD 쪽에도 사실 그 인텔의 낸드 사업을 샀잖아요. 그때 네네. 샀을 때만 해도 저거 잘못 샀다, 눈탱이 맞아서 샀다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게 그냥 대박이 난 거죠. 저점 매수 잘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요게 사실 그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솔리다임이라고 하는 인텔의 낸드 사업을 산 건데, 샀을 때만 해도 이게 사실 그 기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주류 기술하고 좀 달랐어요. 이게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그 방식인데, 원래 그 낸드 플래시라는 기술은 플로팅 게이트라는 방식으로 원래
90년대에는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이런 그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은 요게 이제 나중에 3D DRAM이 될 거를 대비를 해서 CTF 방식으로 많이 전환을 했고요. 인텔만 계속 플로팅 게이트를 고집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플로팅 게이트를 쓰는 회사가 인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리다임밖에 없었는데 지금 SSD 수요에서 중요한 게 낸드 플래시가 그 TLC라고 하는 기반이에요. 데이터 셀 하나를 이제 세 개로 쪼개서 쓰는 건데 어쨌든 지금 플로팅 게이트라는 게 QLC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데이터 셀 하나를 4개로 쓸 수 있는 4배로 늘릴 수 있는 그 기술이 중요한데 그게 삼성이 QLC 기술 개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 솔리다임에서도 지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주가가 막 급하게 오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그 네. 수혜를 받고 맞습니다. 삼성도 받고 그러면은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테슬라랑의 어떤 그 연계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아무래도 좀 이제 맨날 적자 보던 게 네. 이제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실적에도 유의미하게 좋아지는 건지는 아직은 모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사업비라는 거는 결국 그 계약한 가격과 물량대로 사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수율이 나오냐? 맞습니다. 네. 수율이 중요한데요. 그게 지금 2나노 게이트 어라운드라는 이제 공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잘 된다 그러면 2027년, 8년부터는 이제 연간 한 3조 정도씩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빅테크들이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었죠. 예전에 이제 GOS 사태도 있었고 뭔가 수요를 못 맞춰서 네. 퀄컴이 큰 곤혹스러워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잘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은 삼성 쪽에는 수주를 잘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일단 테이프를 끊어줬으니까 다른 빅테크들도 사실 TSMC의 갑질이 너무 심하니까 네. 좀 이따 이원화하려는 니즈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거기서 기회를 잡을 수는 있죠. 애플 아까 말씀하신 그 이미지 센서 이것도 같은 결로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한 7년 동안 소니라는 회사의 이미지 센서를 주로 써왔거든요. 독점적으로 써왔는데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그래서 보수적이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도 그 캐파 증설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애플이 한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시모스 이미지 센서가 없어서 아이폰 출하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일부 쓰려고 계속 검토는 네. 하고 있었는데 속도가 좀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쪽에서 이제 그 오스틴 팹에다가 이걸 수주를 받게 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 압박이 좀 통한 것 같아요. 미국 내 투자를 하라. 근데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애플이 사실 그동안 미국 내 투자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투자를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뭔가 하라고 하니까. 제조 라인을 가지고 있는 데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애플이 이제 삼성전자를 전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채택한 거죠. 그럼 소니는 뭐 공장이 없었나 보죠?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좀 미국에 진출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급하게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뭐 투자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를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보조금 주면은 뭐 그거 지분을 달라 막 이런 식으로 사실상 투자가 아니라 약간 좀 강탈하려고 하는 뭐 그런 막 뉘앙스도 보이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협상 카드인지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네, 트럼프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분을 주는 건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 그렇죠. 이게 보조금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한테 3,500억 달러 내놔라고 하는 거 보면 네. 이제는 뭐 그 지분 내놔라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한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실제 지분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거 참 판단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요구가 올 경우에는 우리도 준비는 해야겠죠. 그래서 네. 뭐 절대로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어쨌든 들어주고 우리가 반대급부로 뭘 얻어내는 것도 방법이겠죠.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놔두면 자생력이 없어요.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저 난리를 치니까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변수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만히 놔뒀으면 TSMC 쪽으로만 몰리죠. 그래서 네. 삼성 쪽으로 이렇게 이제 고객들이 안 왔겠죠, 별로. 그러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뭔가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미국 만약에 정부 지분을 어느 정도 준다 그러면 대신에 미국 빅테크들의 지분을 투자를 유도해 달라라고 해서 미국 법인만 쪼개서 뭐 네. 지분 투자를 받고
나스닥 상장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러면 식으로. 맞습니다. 빅테크들이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에 지분 투자를 하면 어쨌든 네.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캡티브 물량을 좀 몰아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에는 오히려 되게 호재라고 봐야 되나요? 엄청나게 호재가 되겠죠. 사실상 약간 반 미국 기업처럼 이제 운영을 해달라. 그렇죠. 사실상 미국 기업의 대우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나쁠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그런 기대감들도 지금 섞여서 8만전자가 간 건가요?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이거는 그냥 제 나름의 그냥 소설이라서. 네. 그러면은 지금 8만전자 딱 돌파하니까 네네. 바로 이제 10만전자 언제 가요? 뭐 이런 얘기들 막 계속 나오거든요. 그 아직도 한 20% 넘게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가 이제 예전에는 뭐 말도 안 된다는 느낌에서 이제는 약간 되나? 뭐 이런 데까지 온 건지 아니면 이것도 너무 설레발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8만 원, 9만 원대 그때 밀리기 전에 보면 그때 공방전은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본전 오면 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냥 시쳇말로 썩은 물량이라고 그러는데 매물대가 이제 네, 탄탄하게 여기 맞습니다. 있죠. 예, 지금. 그게 이제 또 소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바로 10만 전자를 뚫고 가기는 쉽지 않고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하시는 분 중에 손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신고가이기 네. 때문에 좀 더 이제 위에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만 전망한다면 향후 좋은 일들만 있는 건가요? 어떤 뭐 걱정되거나 불안 요소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좀 드리기에는 무책임한 말씀일 수 있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일단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 산업을 한 20년 봐왔는데요. 이게 이제 업사이클이 있고 다운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처럼 그 범용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했는데 뭐 한 분기, 두 분기만 오르고 끝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지난 역사적으로 보면 적어도 한 1년은 지속되더라는 거죠. 상승 사이클을 온다고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뭐 이번에 업턴에 들어갔으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3분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때까지는 좀 더 충분히 업사이클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애플에서 이번에 아이폰 17 또 나오면서 또 엄청 팔린다 막 얘기들 막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도 어쨌든 꽤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삼성전자 실적에서 이쪽 갤럭시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일단 뭐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이미 세츄레이션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피크아웃을 했죠. 원래 뭐 네. 연간 많을 때는 15억 대씩 팔다가 지금은 이제 12억 대씩 계속 이제 점점 점진적으로 줄고 있긴 한데 다행스러운 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프리미엄 폰을 중심으로 AI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디램 네. 채택량이 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래 애플이 디램 짠돌이로 유명했거든요. 네네. 예, 디램을 적게 쓰고 진짜 안 넣어주죠. 맞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막 그렇게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 애플도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램 채택량을 좀 늘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뭐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이나 PC 같은 경우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회복되는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지금은 사실 미국에서 관세의 영향이라는 게 본격화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걸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많이 땡겨놨어요. 네. 그래서 그 재고를 소진하면서 버텼던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관세의 어떤 영향을 자기네들의 마진 축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버티고 있는데 결국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자한테 원래는 $100에 사던 거를 $120, $130에 팔 경우에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있죠. 그러면 결국에 아직 관세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는 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서버 쪽에서는 뭐 수요가 분명히 한 1년 정도는 네. 많아질 확률이 높으니까 삼성전자한테는 호재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네.